앞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그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의 오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문학이 있고 문학과 관련되는 철학과 예술과 종교와 자연과 인문학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융합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리고 역시 문학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아주 끊임없이 아주 역동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겁이 나요. 주저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글을 쓰긴 쓰지만은 자신감이 없어. 계속 할 수 있을지 두렵고 또 남이 내보다 잘하는 것을 보니까 또 더 두렵고 어떻게 보면은 이 창작한다는 것, 무엇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딱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강좌에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움가, 여기는 두려움과 기대감 이 두 개를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이야기하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처음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5일간 했나 6일간 했나 얘기해주세요. 6일간이가 이 6일간 동안에 이 천지 창조를 할 적에 처음 하잖아. 얼마나 겁이 났겠노? 그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겁이 났을까? 이게 제대로 잘 만들었을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할 수 있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새도 좋아하고 나비도 좋아하고 사람도 지 잘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앞에 와가지고 전할 거야 라는 기대감, 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조차도 이 두려움과 기대감을 갖고서 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 조그마한 글한편 쓰는 것, 그 조그마한 조각 하나 하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아, 하나님도 겁을 냈구나 이 이야기. 하나님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 표정을 보십시오. 그죠? 그림을 한 4분의 1쯤 그렸는데 그만 그려가지고 이 주저앉아서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때려치아뿌리 그만둬? 내일 해? 모레 해? 잠시 중단해? 아예 막 그림 그리는 걸 갖다가 포기해버려? 아, 포기와 중단은 그렇게 다르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미완투성이야. 하다가 그만둔 것, 이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림을 찾고 찾아보니까 다빈치 선생님께서도 그리다가 그만둔 그림이 있는 거야. 미완의 그림. 우리 눈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은 항상 이렇게 맹목의 눈이야. 그래서 가만히 누가 글 한번 써라. 하다가 그만둔 거, 하다가 그만둔 거, 생각하다가 그만둔 거, 말만 하다가 그만둔 거, 그리고 뭐 꿈만 꾸다가 그만둔 거, 먹다가만 밥, 먹다가만 빵, 또는 짜다가만 장갑, 농부가 김내다 그만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다가 그만둔 것, 그리다 그만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술가와 예술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야.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술가와 예술가의 아닌 차이점은 뭐냐면 예술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완의 작품이야. 인간 자체가 미완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도 미완의 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인간은 완성된 작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성된 작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야. 중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야. 도중하차라는 말을 생각하는 거야.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운전 면허증. 야, 많다. 전부 다 많은 장롱 면허증이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죠? 그림을 그리다가 미대 졸업했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은 미대 졸업했는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그걸 또 제일 처음에 등단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이 등단했다 하면 책 한 권을 내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돼. 거기서 책 2권을 내는 사람은 또 25명밖에 안 돼. 내같이 책 10권 내는 사람은 100명 중에 아니야. 한 3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왜냐? 머리는 단단한데 손발이 약하기 때문이야. 손발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불확실성이라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또는 이 글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그림을 완성해가 팔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그림을 그리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그림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글을 쓰고 나면은 어느 누가 평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캄캄한 암흑 그리고 안개 같은 불확실성만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하고 달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달라. 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음악하는 것을 주저하느냐? 불확실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대 간다. 음대 간다. 예를 들어서 내 창작가 하면 아버지들과 부모께서 돈도 안 되는 거 반대하노. 그것도 하고 네 그래 해가지고 뭐 노벨상 탈 무슨 뭐 있나? 이렇게 불확실성부터 먼저 짚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길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완의 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미완의 길에서 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 많은 적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보다도 더 책을 많이 내고 내보다도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 만나고 보니까 저건 바로 내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창조에 관한 두려움은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두려움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인데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최상의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막는 거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것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포츠맨도 마찬가지잖아요. 글 쓰는 사람도 예술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뭐 괜찮아. 나보다 좀 잘못 써도 괜찮아. 이 글은 아무리 내가 못 써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글을 잘못 써도 이 글은 이 세상에 단 몇 편만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 맛으로 그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글을 쓰라는 거예요. 2번째는 남이 내 글을 어떻게 볼까? 이거야. 남이 내 글을 어떻게 볼까? 이런 방식은 뭐냐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비평가대로 뭐 하니까 뭐냐면 남이 한 대로 따라한다는 거야. 남이 글을 쓴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글을 써야 되는 것이 어느 누가 무슨 상 받았다. 그러니까 그 상 받은처럼 글을 써야 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람은 글을 쓸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내가 그런 방향으로 안내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모델을 그려주면서 이런 걸 이렇게 써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은 네 자신의 글을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 두려움은 안에 있는 두려움, 밖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갖다 막아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예술은 재능이 아니라 학습이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쓰다 보면 그냥 넣는다는 거야. 학습이라는 거야. 예술은 학습이다 하는 이걸 말고 그러므로 작업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수영도 하다 보면은 수영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글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항상 저는 이제 여러 번을 보면서 아주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놓고 말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일 처음에 왔을 적에 A4용지 한 장을 채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1년 지나면 A4용지 석 장 채우는 거야. 이제부터는 뭐 그만 쓰라 하는 거야. 자꾸 내가. 그런데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쓸 적에는 실패할지 모른다는 것은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반응이고 포기와 중단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포기는 도전하지 않은 것이고 중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잠시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목표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도록 한다. 이 말은 요걸만 끝나면 나는 할 거냐. 이 한 편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책한권을 낼 거야. 책한권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내가 전시회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 어떤 목표를 갖다가 상향 조절하는 것이 문제죠. 그랬을 적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인내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인내의 문제다. 물론 우리는 종종 뭐냐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한 달 동안 또는 때로는 뭐냐면 반년 동안 아무런 글을 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책을 한 권 내고 나면은 진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뭐냐면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못하죠. 그때 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느냐.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하고 아니면 되지도 않는 작품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배워나가는 거죠. 인생을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무대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무대고 그리고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삼류 배우라 그랬어요. 주연은 뭐냐면 1시간 동안 연극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지만은 그런 삼류 배우는 그냥 그 연극 속에 단 한 번만 등장하잖아요. 단 한 번, only just once야. 단 한 번만 등장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대사만 하고 꺼지는 거야. 꺼져라, 척부리여.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배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테이지, STAGE, 인생은 무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인생이 무대였다라면 뭐냐면, 예술가에게서는 인생은 무대가 아니고 스튜디오다. 좀 저렇게. 우리는 스튜디오에 써 있는 사람이야. 문학이라는 스튜디오, 음악이라는 스튜디오, 예술이라는 스튜디오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연기를 하는 거야. 작가라는 연기를 하는 거야. 작가라는 연기를 하려면 연기도 잘해야 되고 대사도 잘 해야 되고 표정도 그대로 제대로 해야 되고 의상도 그대로 맞춰야 되는 거야. 이 말은 햄릿을 하면은 햄릿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작가가 된다는 말은 바로 작가처럼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 작가가 되려고 하면은 작가처럼
살아야 된다. 정치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스튜디오 이 이야기야. 여기에 참 뭐냐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성공자 다음 2학기의 첫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배우들에게 전한 아주 긴 어떤 하나의 서사가 있는 거야. 이거는 배우들에게 전한 이 사람은 연극 배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작가에게 전한 음악가에게 전함, 배우에게 전함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한번 시와 같은 아주 뭐냐면 아주 뭐라고 이야기할까 서사 시와 같은 거예요. 지구끝 열매를 맺는 나무일 뿐이었던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어찌 과일을 키우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야.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가 이런 스테이지야. 여러분이 연기하고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사는 곳이라는 스튜디오가 운명의 실을 거머쥔 채 걷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유용한지를 배우는 일 말입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편의 연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에서 묵고 자는 거야. 그냥 스튜디오에서 묵고 자고 한 달, 두 달 그곳에서 개기는 거죠. 그러고는 무대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들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야. 이 스튜디오가 바로 뭐냐? 여기가 여러분이 연기하고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사는 곳이란 거야. Here, right here, right now, here, in the classroom, hall, in the hall. 맞지? 바로 여기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는 이곳이 글 쓰고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학을 하나의 내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배우가 되려면 배우처럼 살아라. 작가가 되려면 작가처럼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 대신에 기대감을 갖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작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여러분을 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의 글을 비평하는 사람, 여러분의 글을 독자, 이 사람들이 아니고 글 쓰는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작품이 여러분에게 많은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작품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거야. 작품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비평가라든가 그 후에 어떤 하나의 티치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그렇다고 앞으로 내한테 선생님 귀 안 기울일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어떤 이야기만 하잖아. 그리고 작품 전체에 여러분의 지문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좋잖아. 여러분의 글에는 여러분의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때가 묻어 있어야 된다. 바로 지문. 지문은 이 세상에 몇 개 있습니까? 단 하나잖아요. 단 하나. 여러분의 글 속에는 바로 여러분의 지문이 묻혀야 된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이 작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따가 제목이 시원찮아요. 이 제목이 시원찮아가지고 이 제목을 뭐 누구한테 묻고 금방 해서는 거야. 그게 아니야. 좋은 제목은 바로 어디 안에 있단 말이고 글 안에 바로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모든 가르침은 작품 안에 있다. 그래서
작품에게 물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항상 두려움을 조장하는 욕망을 옆에 내세우라. 그러면서도 어떤 작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품은 저절로 쓰여지는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작품의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정말 나중에 글을 쓰면은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글이 글을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단락을 쓰면은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은 한 단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야 글이 물처럼 흐른다 하는 거예요. 결론도 뭐냐면 이 모든 글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가는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지 글이 글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는 뭐냐면 글이 되는 연장이잖아요. 연장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잡고 있는 거야. 홈이라는 연장과 그 다음에 트랙트라는 연장은 엄청나게 그 글의 어떤 영역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홈이로 하루 종일 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트랙트면은 10분 만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연장을 잘 골라야 한다. 좋은 소재를 고르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의 50%를 마무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작품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심혈을 다해 작품 자청에 뛰어들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아예 기쁨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든가, 위의 말은 인내심을 갖고서 꾸준히 할 것인가, 아면은 글 쓰는 것은 포기하고 딴 따라나 노래방에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래서 예술은, 문학은 재능과 재능이 없음, 천재냐 그냥 아니면 일반적인 자가 아니고 딱 확실성과 불확실성, 요 사이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작가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글을 쓰면 쓸수록 한 단락 쓰고 두 단락 쓰고 한 페이지 쓰고 두 페이지를 쓰면은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방점을 찍을 때, 드디어 나는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take rest,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순간에 앞에 또다시 뭐가 놓여집니까? 불확실성의 안개가 놓여지죠. 그게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작가라 하는 건 이 불확실성의 선택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이상 야릇한 어떤 겁니다. 왜 사람이 글을 돈도 안 되는 거, 인기도 없는 거, 상도 못 받는 거, 그러면서 왜 자꾸 계속해서 글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작가는 마지막에 나는 글을 쓰지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왜 이 지랄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불확실성의 선택에 쉽게 말하면 중독된 것이. 그러나 그 중독만큼 달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술가의 기도, 이제 오늘 끝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을까? 하느님 앞에서 예술가가, 작가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앞에 놓여있는 백지 한 장을 앞에 놓고서
그 어떤 기도를 드릴까를 생각합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보자고. 실제로 이거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나은데, 영어로 해주세요. 그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해보자. 우리말 어느 예술가의 기도.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간절히 바라오건대 제가 잘 작업하고 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끊임없이 영감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루도록 허락해 주소서. 제 영혼과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밀어주소서. 제게 삶의 목적과 필요를 보여주시고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진실되도록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 속에 머물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른 모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려 주게 하소서. 괜찮지? 그죠? 오늘 예수가의 기도, 정말로 우리가 솔직히 한 편의 글을 쓰고 시간봉지게 쓰지 쓰려하지 말고 이거 뭐 일주일 만에 섞으면 되지 쓰지 한 편의 글을 쓸 적에 하느님이 아이든 부처님 앞에든 그냥 이 한 편으로서 나의 영혼과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하도록 해 주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조정함을 없앨 수 있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없앨 수 있고 이 한편으로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 끝난. 저 위에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아까 시지퍼스가 산 밑에서 다시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갈 적에 그 기회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길을 우리는 소중한 기회, 숭고한 선택, 여러분이 거대라는 바위를 정상으로 올리는 것도 소중한 기회고 숭고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타자의 논리가 아닌 내 자아의 철학으로 그것을 받쳐봐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알기의 힘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체력의 힘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악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아의 철학으로 오르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방학 동안에 수필가에서 작가가 되고 인문작가가 되고 철학작가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나는 인문 수필을 쓰는 뭐라 말이고 아티스트. 좀 그저 뭐냐면 남이 밥도 안 되는 거 글을 쓰나 때려 차락할지가 I am artist. 나는 작가야. 나는 작가야. 이렇게 속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 앞에서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I am artist.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How do I save fun? 어떻게 차마 여러분에게 이번 강좌는 끝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지? 방학 동안에 내가 생각했는 것, 제가 생각했는 가장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문학이 뭐냐, 이상적인 작가냐, 이것을 생각했어. 이때까지 뭐 이런 강좌를 갖다가 여러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여건도 있고 해서 이 일을 마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 강좌만 들었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원수 교육에서 강좌를 듣고 오신 분도 그렇고 어쨌든 이 처음 이 자를 만나서 그래도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곳에서 들었던 강좌가 그 나름대로는 아주 기억에 남는 아주 인상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이 토픽을 잡았. 그래서 잡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 인간학이라는 문제하고 신학이라는 문제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그 겸손, 예술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책무를 우리가 항상 인식해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강좌를 택한 겁니다. 다음에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그때 봐야 알겠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 여름 방학 동안에 겨울 동안에 특강 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야기 했는 그 텍스트가 양육쌤 다 갖고 있죠. 한 30개쯤 되거든요. 32번쯤 되거든요. 그래가 이게 뭐 너무 아까워서 이야기 좀 시작하면은 이 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문받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드려야 복사해서 책값 받고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가? 건당. 건당 한 5만원. 그걸 한 5만원씩 내야 되겠네요. 그런 농담이고. 그래서 이번 7월달은 끝났고 이제 이 8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대로 어떤 할리데이를 보내고 저도 저 보내고 이 9월 초가 되면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여러분과 내 사이에 또다시 게임 오브 아트 예술의 그 줄당기가 시작된다 하는 걸 명심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역시 나는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야기를 맞이하도록 하고요. 이번 또 이야기 등록도 전부 다 하루 만에 땅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무대 위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